얼마 동안 이들 자매는 유치원에 다녔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고작 1, 2주 다니곤 중단해버렸다. 가정교사 집에 맡겨져 있는 터였지만 미혼의 외숙모가 이들 자매의 양육과 교육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자주 오곤 했는데 언니는 그녀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나 클레멘타인은 특히 그녀가 무서운 존재였다. 하지만 버크햄스테드 시절은 즐거움이 아롱진 나날이었다. 키티와 클레멘타인은 이 무렵에 에딘버러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학교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 학교는 독일계 영국인 칼 프레벨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학교 재정이 빈약하여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았다. 식당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 바닥에는 빵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러한 분위기에 진저리가 난 두 자매는 불행과 향수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두 자매는 학교의 감시를 피해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띄워 구원을 요청했다. 아버지 호지어는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하는 답을 보내왔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다. 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두 자매의 외부와의 연락이나 서신 왕래를 일체 단절시켜 버렸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부터 어머니에게 두 딸의 행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지만 두 딸의 문제에 대해서 남달리 속을 태우고 걱정을 하는 성미의 어머니는 끈질기게 수소문하여 에딘버러의 이 학교를 용케도 찾아왔다. 느닷없이 찾아온 어머니를 본 두 자매는 기쁨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두 어린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점심을 사 먹이려 했지만 학교 당국은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화가 치민 어머니는 학교 맞은편에 하숙집을 정하고 때때로 학교에 찾아와 창문 밖에서 두 딸에게 손을 흔들고 때로는 수업을 참관하곤 했다. 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심한 좌절과 불행을 씹고 지내왔지만 어머니가 가까이 있게 된 이후로 두 자매는 어두운 그림자가 활짝 그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어머니는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가 협상을 벌인 결과 두 자매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합의를 보았다. 두 딸이 북쪽 지방에 버려진 유랑민과 같은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날 역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나와 있었다. 쌍둥이 동생들은 두 자매가 떠날 때 3살이었는데 1년 조금 지난 지금 그들은 언니와 누나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하여 키스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들을 마중하고 나서는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 후로 아버지는 한두 번 그들을 찾아왔으나 두 자매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불안하고 어색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키티와 클레멘타인에게는 보다 안정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안정되었다는 건 유년기와 사춘기 동안 어머니의 보살핌과 애정을 받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뜻할 뿐
가정이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떻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어려운 부담을 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나날은 문제들로 가득 찬 것이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이혼한 여인에게 괄시하는 사회적인 낙인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블렌치 호지어 여인은 내 자녀와 여가정교사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가구와 생활도구를 모두 갖춘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보다는 그녀가 살아가는 자기의 스타일에 의한 것이다. 그녀는 그러한 생활에서도 취미가 다양하여 전셋방의 의자, 소파 등을 하얀 컵으로 자주 갈아 끼우고 창문에는 고급 머슬린 커튼을 달고 그녀의 침실에는 푸르스름한 침대 쿠션을 갖다 놓아 방안 전체의 빛깔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녀의 까다로운 취미와 멋은 실내 장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식에까지 미쳐 훌륭한 요리가의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먹을 게 결핍되는 한이 있을지 몰라도 배움이 결핍되는 일이란 상상할 수 없었다. 불어 또는 도구를 지도하는 가정교사는 늘 집안에 대기해 있는 상태이며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는 가끔 교수들에게 보내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블렌치 호지어 여사가 언니 키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편애를 드러냈으나 두 자매 사이의 친밀한 유대 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클레멘타인은 어머니의 그러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언니 키티는 예쁘고 명랑한 데다 당돌했다. 이러한 것들이 블렌치 여사에게는 더욱이 고독을 씹으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입장의 여인에게는 한 가닥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에는 집안에 생기가 돌고 조용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이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블렌치 여사는 사회적으로 발이 넓기 때문에 어머니의 많은 친구들이 방문하곤 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시포드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메어리 페지트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은 블렌치 여사가 맏딸 키티만을 끼고 도는 걸 보고 클레멘타인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클레멘타인을 퍽 귀여워해주고 때로는 그녀를 자기의 농장으로 데려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클레멘타인은 어린 소녀로서 페지터 부인 댁을 드나들면서 각별한 대우를 받는 후덕한 손님이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그 무렵에 맛본 생의 새로운 환희와 행복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 페지터 부인의 집에 머무르다가 시포드의 전셋집에 돌아올 즈음이 되면 클레멘타인은 마치 낙원을 떠나가는 것처럼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 클레멘타인의 어머니는 어느 때인가 자기 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서 너는 메어리 페지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양이지 하고 소리쳤다. 클레멘타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론 그렇죠. 하고 대꾸했다. 그 후로 얼마 동안 페지터 부인 집의 방문은 끊겨졌다. 클레멘타인의 유년기에 또 빠뜨릴 수 없는 건 해마다 1개월간 에얼리 성의 외할머니를 찾아가는 일이었다. 자그마하지만 퍽 매력적인 성곽은 깎아지른 듯 가파른 바위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까마득한 산골짜기 아래에는 이슬라 강이 흐르고 있다.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 성은 외할머니의 손길과 유별난 취향이 구석구석 속속들이 배어 있었다. 외할머니는 외손녀 클레멘타인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클레멘타인의 강한 개성을 눈여겨보거나 예찬하는 법도 없었다. 클레멘타인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를 두려워하여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였다. 하지만 일단 정해진 방문 일자는 어떠한 변명과 구실을 내걸어도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을 비롯한 형제 자매들은 그 성에 들어가면 많은 금지 사항으로 인하여 활동이 부자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 금지 사항을 완화시키려 여러 가지로 떼를 썼다. 어머니는 하나같이 시무룩한 자식들을 친정으로 데려갈 셈으로 집에서는 자유의 폭을 더욱 조이고 친정집인 에얼리 성 안에서의 자유의 폭을 더 많이 베풀어 주려고 애썼다. 자전거를 갖고 가는 게 허용되었지만 할머니의 눈에 띌 수 없게 감추어 두고 몰래 이용해야 했다. 클레멘타인은 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에올리 성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린터라덴 로치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마음씨 착한 한 낚시꾼과 함께 고기를 낚으면서 여러 시간 동안 즐겁게 보내곤 했다. 그렇게 하고 성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멋진 등산군이라면서 아주 대견해 하였다. 어느 해 키티와 클레멘타인은 외할머니로부터 크로케 한 세트를 받았는데 외할머니는 이를 건네주면서 성 앞의 잔디밭에서 이 놀이를 하면 잔디밭을 버려 놓을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놀도록 하라고 일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원사의 부인을 구설러 외할머니의 눈을 피해 정원사 오두막집 뒤의 잔디밭에서 그렇게 놀이를 하게 하였다. 1898년에 클레멘타인은 에얼리성 근처에 있는 크리미어 교회에서 주교로부터 견진 성사를 받았는데 이 의식에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메어리 페지터씨 부인이 자리를 같이 했었다. 이 시기는 클레멘타인에게는 종교적으로 깊이 감동되어 희생적으로 하느님 제전에 나서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가 끼고 있던 귀금속 하나를 연보함에 넣기까지 했던 때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봉헌한 후 집에 와서 고민에 빠졌다. 그 보석은 어느 친척이 준 것으로 아주 귀중한 보석이었다. 값이 비싸다는 점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친척이 베풀어 준 성의를 저버린 것 같아 괴로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어른들은 클레멘타인을 몹시 꾸짖고 다른 물건을 주고 그 보석을 찾아왔다. 또 하나 유년 시절에 특히 할 일은 클레멘타인이 키티와 함께 스탠리 집안의 사촌들을 가끔 방문하여 사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눈 점이다.
숙모 스탠리는 친절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호지어 가에서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퍽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이 점에서 호지어 가의 어린이들은 많은 사촌들과 구김살 없이 한데 어울려 뒹굴고 법석을 떨었지만 스탠리 숙모는 따뜻한 눈길로 보아주었다. 이때 사촌들과 나눈 우정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베네차와 실비아 스탠리 양은 키티와 클레멘타인에게 가장 막역한 사이이고 나이도 비슷하였다. 이들에 대한 우정과 사랑은 클레멘타인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식을 줄을 몰랐다. 어릴 때부터 아무에게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전전하던 클레멘타인에게는 삶의 굳은 의지와 용기를 참다없게 불어넣어준 존재가 바로 이 사촌들이었다. 하지만 학교 시절에도 특별한 우정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키티는 학우들과 더불어 말다툼과 장난을 심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반하여 클레멘타인은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은 무척 괴로워하는 시기를 곧 맞게 되었다. 사춘기에 들어설 무렵 그녀의 용모에는 처녀다운 아름다운 미태가 전혀 감돌지 않았고 눈동자는 늘 충혈되어 있는 데다 겁 많고 눈물 많은 성격은 한껏 깊어갔다.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클레멘타인은 매력적이고 수다스러운 키티한테 압도되어 열등의식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